아니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어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이내의 여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떤 장면을 보고 이러는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다가 한국 학교로 옮긴 엘리아입니다. 미국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른 나라로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저는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한국으로 떠나게 된 건 저보다 먼저 한국에 가서 정착한 동료 교사 에이미 때문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저보다 먼저 이직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사실 미국 교사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에이미와 저는 2018년 미국 교사 파업에 참여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교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때 교사들이 길거리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바로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정부가 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교사에 대한 처우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공립학교에서 일하면서 약 5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벌 수 있었지만 이것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랍니다. 또한 1년에 약 100만 원 가까이 교사의 개인 돈으로 종이나 필기구류 등 교구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소모품비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에이미와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매일 한탄했어요. 급여도 쥐꼬리만 한데 교구까지 사비를 털어야 하니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때부터 에이미는 이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으로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에이미는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죠. 그때 당시 저는 쉽사리 한국이란 나라까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당장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지는 못하고 퇴근하고 나서 부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업을 해야 할 만큼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만 했어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사 임용 후 약 3년조차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교사들이 많답니다. 함께 들어온 동료 교사들 역시 에이미처럼 학교를 떠난 지 오래죠. 그날은 우연히 에이미와 SNS로 오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한국 생활에 무척이나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대로 전 여전히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때 에이미는 제게 한국에 와서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뜻밖의 제안을 하면서 한국의 어느 학교의 원어민 강사의 채용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에이미는 한국에서는 영어의 수요가 많기도 하고 미국보다는 처우가 좋다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보라며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에이미가 전해준 채용 정보를 살펴보니 마침 지원 기간이었고 제가 자격 조건도 부합했어요. 갑자기 한국에서 일하는 저를 상상해보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고 일단 지원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고민해보자라는 마음에 한국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 당시에는 만약 합격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합격을 하더라도 한국 가기를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미국에 대한 아쉬움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저는 곧바로 미국을 떠났습니다. 한치의 미련도 없이 말이죠. 사실 한국행도 처음이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어찌나 긴장되고 설레던지 잠도 하나도 못 잤다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인천국제공항의 넓고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천장이 높아 탁 트인 느낌이 들었고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최신식 시설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풍경이 이렇게 인상 깊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공항이라면 한국에 여행 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감탄하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이어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높다란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죠. 이어서 시작된 한국에서 학교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교 문화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학교에 온 이후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한국의 급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은 정말이지 그냥 미쳤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메뉴이죠. 처음엔 학기가 시작되고 첫날이라서 그런 화려한 급식이 나오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이게 기본값이었거든요. 게다가 신기한 건 한 달 동안 같은 음식이 반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는 기본이고 국과 밥은 물론이고 과일이나 디저트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교과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고퀄리티의 식단을 한국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죠. 게다가 식재료 선정부터가 미국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남달랐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품질 좋은 재료만을 엄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도 철저했어요. 작업 구역마다 소독은 물론 식재료의 적정 보관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조리 과정 역시 영양사 선생님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음식의 맛은 물론 영양가까지 고려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끼 한 끼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되도록 정성을 쏟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급식이 학생들에게 배식되는 순간을 지켜보니 저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즐거운 표정으로 급식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급식을 처음 맛본 날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미국 학교의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살면서 한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니까요. 처음 급식을 먹은 날에 제가 너무나 놀라워했더니 영양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한 상 차림을 이루는데 이런 구성 덕분에 여러 재료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는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 음식과는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은 참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도 늘 콩이나 브리또와 탄산음료 정도가 전부였어요. 냉동식품이 나오는 건 아주 예산일이고 브리또 대신 베이글이나 햄버거 또는 피자가 번갈아가며 나왔어요. 영양적으로도 최악인 음식이지만 맛까지 없었습니다. 기름에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냉동식품을 잘못 해동해 너무 딱딱하거나 차가운 날도 있었죠. 그래서 급식 대신 차라리 스낵바에서 피자 한 조각씩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어릴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도 미국의 학교 급식이 그리 훌륭하다고 할 순 없어요. 학생들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은 티가 나거든요. 가끔은 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매번 식당과 비슷한 수준의 돈을 내고 유료로 식사해야 해요. 그러나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의 급식이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식단을 위해 학교에 재직 중인 영양사 선생님도 있고, 게다가 단돈 몇천 원만 내면 학생들과 똑같이 식사할 수 있다는 좋은 것 같아요.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이 저렴한 돈으로 이렇게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또 매일 식단을 꾸리는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학생들이 뭘 먹어야 할지 영양학적으로 계획을 짜신다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스럽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결과물이 모두 사람 덕분에 도출되는 것들이니까요. 또 매일 영양소를 고려해 식단을 짜는 영양사 선생님도 힘들 테지만, 이 식단 그대로 맛있게 조리해 주시는 조리사분들도 대단한 건 마찬가지고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중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고 나서 또 미국과 차이점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기본적인 교과목 학원에 다니고 있고, 쉬는 시간에도 놀지 않고 숙제를 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한국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한국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린 나이부터 한글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맹률이 매우 낮더라고요.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빈곤층의 대학 진학률도 높아서 고학력을 얻는다는 것을 세계경제포럼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요. 거기다 몇 년 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칭찬하기도 했었죠. 직접 겪어보니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괜히 한국의 교육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일하던 학교의 학생들은 각종 국제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교육 시스템이 세계인들에게 성공적으로 비춰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에 한국 교육은 지나친 경쟁 위주의 학습이고 암기 위주인데다가 과도한 사교육비 등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몇 년 전 영국 BBC 방송에서는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영국 학생들을 실제로 한국 고등학교의 교환 학생과 비슷한 개념으로 한국에 보낸 후 한국 학생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방송에서 영국 학생들은 한국 고등학생이 엄청나게 긴 수업을 받는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오전 7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으로 거의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하루였는데요. 저도 그 방송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근면성실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공부에 흥미를 가지는 친구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들 놀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교실 분위기가 비슷하죠. 대학교에 갈 친구들은 미친 듯이 공부하는 반면 아직 확고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든가, 대학교 학교에 갈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바로 취직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졸업까지 펑펑 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더군요. 마지막으로 한국 학교에서 일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놀랍게도 전 미국에서부터 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나 혹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교사라는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제게 교사는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매 수업 시간마다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가르치는 일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식처럼 느껴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 바라면서 제 사연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교사 생활에 회의감을 가졌던 엘리아 씨가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에는 뿌듯함을 느낀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